우리 막걸리가 값싸고 맛있고 유산균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항암 물질까지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와인이나 맥주보다 최고 25배나 많았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막걸리에 들어있는 항암 물질 파네졸 성분을 세계 최초로 분석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네졸은 극히 적은 양으로도 항암과 항종양 효과를 내는 물질로 과실주 향기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동안 성분을 추출해내지 못해 함량을 알 수 없었는데 연구팀이 파네졸 추출 기술을 개발해 분석에 성공한 겁니다. 시판 중인 여러 종의 막걸리를 분석했는데 파네졸 함량이 150에서 500ppb 정도로 맥주나 와인보다 10배에서 최고 25배까지 많은 양이었습니다. 한 번 마실 때 한 서너 정도 이제 마신다 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시면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막걸리 병 아래 가라앉아 있는 탁한 부분에 파네졸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잘 흔들어서 마시는 게 좋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하면 항암 물질의 효과보다 알코올로 인한 피해가 더 커 적당히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품연구원은 새로 개발한 성분 분석 기술로 막걸리의 또 다른 효능을 찾아내 고급 막걸리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주인 막걸리의 항암물질 성분이 맥주나 와인보다 최대 25배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 하재호 박사 연구팀은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인 파네졸 성분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네졸은 과실주의 중요한 향기 성분으로 미량으로도 항암, 항종양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연구팀이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주류의 파네졸 함량을 분석한 결과 막걸리의 파네졸 성분은 와인이나 맥주보다 10배에서 25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살균 처리된 막걸리에 비해 생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지역 영세 주주장들은 과실 첨가 규제와 판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BC 호남방송 강성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진도의 막걸리 주조장. 이 업체는 카레의 원료로 쓰이는 울금을 이용해 막걸리를 생산했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한정된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시골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고령 인구를 가진 분들이 막걸리를 조금씩 드시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 막걸리 출고는 그만큼 줄어들고. 전남 영암의 또 다른 주조장. 칼슘과 철분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무화과가 탱크 안에서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무화과 생막걸리를 생산했지만 과실을 첨가했다는 이유로 기타 제재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에 일반 판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재주는 세율이 30%예요. 30%면 막걸리의 30% 세금을 거기다 두면 경쟁력이 없어요. 시장에서 너무 값이 비싸져 버려요. 이처럼 영세의 주조장들은 독특한 막걸리를 생산해도 과실을 첨가할 경우 5%인 주세가 30%로 뛰게 돼 생막걸리 상태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판로가 막혀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때 영세한 업자는 방법에 제한 없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면세를 해주십시오. 영세 주조장에서 활용하는 농산물은 모두 생산량이 높은 지역 특산물이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세 주조장은 현재 시장 경쟁에 밀려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HBC 강성래입니다. 인기가 나라 안팎으로 정말 대단한데요. 그 인기의 비결은 건강을 챙기는 웰빙 문화 코드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카바이트 막걸리 같은 불량품이 판을 쳐 술 마신 다음 날이면 숙취로 인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바늘을 1971년으로 돌립니다. 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11월 27일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개천물로 막걸리 특주를 밀조해 서울 시내에 팔아온 40살 이모 씨 등 15명을
식품위생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막걸리 신드럼과 원료 3트럭분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10여 년 전부터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30여 가구에서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제기천의 물로 밀가루와 인공색소, 호프, 양잿물 등으로 막걸리를 밀조해 서울 시내 각 주점에 팔아왔습니다.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오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버젓이 벌어진 일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나쁜 기억 때문에 대중주였던 막걸리는 한동안 우리 곁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화려한 변신으로 프랑스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 막걸리는 약주나 청주를 만들고 남은 술찌개미에 물을 넣고 갈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가양주다 보니 맛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몇백 종이 있었지만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주세법이 시행되며 급속히 쇠퇴의 길을 걷다 광복 이후 다시 싸고 친숙한 민속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쌀을 원료로 한 양조 금지와 지역 독점 판매 정책으로 저질 막걸리가 범람하면서 한때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초등학생이던 어린 시절 주전자를 들고 아버지의 막걸리 심부름을 했던 일을 두 손으로 힘겹게 들고 오던 주전자를 입에 댔던 일도요. 문득 그때가 그리워지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막걸리가 큰 인기를 끌면서 향과 색이 다양하고 몸에 좋은 성분까지 추가된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줏빛이 나는 자색 고구마를 이용해 만든 막걸리입니다. 하얀색 일반 막걸리와는 다른 독특한 색상이 눈길을 끌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까지 함유돼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개발 단계부터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일본 여성들을 염두에 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출시 이후 일본으로 연간 50톤 이상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에서 가장 큰 중점을 뒀습니다. 투명한 병에다가 병에다 담음으로써 색상으로서 소비자를 선택하게끔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연간 막걸리 소비량은 지난해 1인당 9.19병으로 2년 전보다 46% 넘게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의 인기를 끌면서 막걸리 전문 술집과 매장, 칵테일 막걸리 등 소비 패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많습니다. 무엇보다 생주인 막걸리의 짧은 유통기한을 길게 늘리는 것이 수출 확대를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살균하는 열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의 약주인 사케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 동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열처리 기술, 그래서 살균 기술을 잘 도입을 해가지고 또 막걸리의 맛을 결정하는 다양한 누룩을 개발해 보급하고 혈액순환 개선 등 막걸리의 기능성을 부각시켜 브랜드화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YTN 일본 내 한류 열풍이 먹을거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서 막걸리의 인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도쿄 박철원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식품 박람회로 불려주는 도쿄 식품 박람회 코덱스 재팬. 이탈리아와 스페인, 멕시코 등 전 세계 64개국 2,5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제각각 특색 있는 음식을 선보이며 자국 식자재 소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최근 2-3년 전부터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막걸리와 신선 농산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현란한 손놀림으로 막걸리 칵테일 쇼가 펼쳐지자 호기심 가득 모두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マッコリだけでは飲んだことあるけど、カクテルにしたのは初めてかもしれない。美味しいです。ジュースっぽいんで、女の人に多分いけるんじゃないか。 진로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도 막걸리 시장에 진출하는 등 일본 내 막걸리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일본에서 일본인들의 입맛을 고려한 막걸리를 만들어 파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예, 한 번 마셔본 사람은 또 먹고 싶고 막 그렇게 막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밖에도 생산 관리 이력서를 붙이는 등 품질 관리에 자신감을 보인 한국산 파프리카. 일본이 자랑하는 버섯 시장에 당당한 진출을 선언한 한국산 새송이 버섯 등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류품하고 우리 농식품 우수성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적극 수출 확대를 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출 상당 금액만 1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한류품을 탄 한국 식품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막걸리 열풍 속에 막걸리 주세는 크게 늘었지만 양주 주세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막걸리 주세 납부액이 지난 2005년 66억 원에서 2009년에는 113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주나 맥주는 꾸준한 소비량을 자랑하면서 주세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양주 주세는 2009년 2,537억 원이 거쳐 3,160억 원을 기록했던 2005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국세청은 막걸리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막걸리 제조업자의 세후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항암물질 성분이 맥주나 와인보다 최대 2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오늘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인 파네졸 성분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파네졸은 과실주에서 향기를 내는 성분으로 1리터에 5에서 7mg만 있어도 항암 효과가 납니다. 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시판 중인 막걸리에는 150에서 500 ppb의 파네졸 성분이 들어있어 와인이나 맥주보다 10배에서 25배가량 많았는데 특히 막걸리에 가라앉은 부분에 파네졸이 많아서 흔들어 마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연예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연예투데이입니다. 한류 스타 배용준 씨가 막걸리로 대박이 났다는데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주말 주식시장에서는 막걸리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윤사마 막걸리를 일본에 판매오고 있는 소속사 키스트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최대 주주인 배용준 씨가 하루 만에 약 15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스트가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윤사마 막걸리는 지난해까지 20만 병이 넘게 팔려나갔다고 하네요. 소녀시대의 공연 도중 갑자기 한 남성이 무대 위로 뛰어들어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막걸리 열풍이 요즘 들어서 시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전문점과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로 그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걸리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한 막걸리 전문점. 항암 효과가 알려지면서 주춤했던 막걸리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이나 부침개 등 전통 안주를 곁들여 판매하자 젊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습니다. 막걸리 전문점들이 많이 생겨서 쉽게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안주 같은 경우에도 한식이 많아서 몸에도 좋고 하니까 자주 즐겨 찾게 되고요. 앞으로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이런 전문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누구나 손쉽게 막걸리를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밀착형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한 30개 정도, 내년에 한 70개, 그 후년도 100개 정도에서 총 한 200개 정도를 가맹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막걸리 업체의 도심형 양조장입니다. 막걸리 항아리와 발효기 등 제조 시설을 갖춰 가장 신선한 상태로 판매합니다. 여기서 직접 숙성 발효시킨 막걸리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고 깔끔한 맛을 소비자분들께 느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심형 양조장을 추가로 확대하고 가맹점 사업까지 벌일 경우 전체 막걸리 시장의 5% 이상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넘어 중국과 일본인들의 입맛까지 공략하고 있는 막걸리. 또 다른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